안녕하세요. 꽁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아동복 쇼핑몰의 시스템과 사입 방법, 제가 단 한 아이템만으로 옷 1000장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방법을 담아보았어요. 아동복뿐 아니라 브랜딩을 하여 처음 쇼핑몰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맘커플 아이템의 옷을 소싱해서 판매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 아이와 함께 또는 내 아이에게 예쁜 옷을 마음껏 입힐 수 있는 아동복 사업.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가 좋은 점이 너무 많았던 아동복 판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판매했던 방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판매 방식은 일단 1:1 오더 시스템이었어요. 아동복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요. 이건 고객이 낮에 주문을 하면 밤 9시 이후에 그 상품에 맞는 거래처에 주문을 하고 또 입금을 한 후에 리오더가 없다면 그날 새벽 사입 삼촌이나 내가 직접 픽업을 해서 그 다음날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시스템이었어요. 판매 방식은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저만의 판매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라서 대부분 여자아이의 옷만 판매를 진행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처럼 여러 군데의 거래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옷을 판매하지 않고 저의 브랜드에 맞는 옷만 몇 가지 소싱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래하던 주 거래처는 5곳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거래처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할 경우 높은 매출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판매자분들은 상위 노출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시장에 늦게 진입한 나에게 옷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게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길게 보았을 때는 무조건 나만의 색깔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온라인 사업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면 공주, 캐주얼이면 캐주얼, 아니면 색상별로 딱 컬러를 정해서 쨍한 핑크 계열이나 아예 은은한 베이지 계열로, 저처럼 맘커플이면 맘커플, 이렇게 내가 판매할 고객의 타겟을 딱 정해서 컨셉을 잡는 걸 추천드려요. 또 저는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동복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래처에서 주시는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법 또한 내 상품을 사야 할 이유를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무엇보다 대표 이미지나 상품명이 다른 판매자와 겹쳐버리는 경우에는 최저가 비교가 되도록 묶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여버리는 경우에는 제일 저렴하게 판매 중인 스토어가 상위로 뜨기 때문에 아동복 사입 시 정해져 있는 최저 마진 또한 붕괴되고 있는데요. 많은 도매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을 최악의 경우 다시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건데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최저 마진을 지키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경쟁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델도 저와 제 딸이 직접 하고 옷의 이름도 제가 직접 정해서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맘커플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지만 아동복을 판매할 때는 그냥 예쁜 내 아이만 촬영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 이런 판매 방식은 거래처가 너무 많지 않아서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1인 기업을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많지 않으면 주문을 혼자 처리할 때도 많이 힘들지가 않고 CS, 재고 관리, 판매 관리, 포장 등의 업무에서 매우 효율성 높게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복 판매에서는 사이즈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딱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연령에서도 아이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 거래처마다 같은 S 사이즈여도 상세 사이즈가 다르고 어디는 크게 나오고 어디는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가 많지 않으면 그 사이즈를 머릿속에 넣고 CS를 처리하기도 쉬워지고 옷의 재질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해진 상품에 대해서는 문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교환 반품이 있는데요. 이럴 때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적으면 교환이나 반품이 들어왔던 재고가 있는 상품을 보내면 되니까 비교적
악성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상품의 종류가 적을 때 좋은 점을 꼽자면 저 같은 경우에 고객님들께서 최대한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이중 포장을 하여 배송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종이, OPP 봉투 등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니 더욱 편리했습니다. 자, 저만의 판매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사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동복 사입은 대부분 남대문에서 진행이 됩니다. 동대문에서도 대표적으로 해양 엘리시움 같은 아동복을 사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지만 저는 대부분 남대문에서 사입을 진행했어요. 우선 남대문 도매시장은 밤 10시에 오픈이 됩니다. 밤 10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주변에 주차를 하고 남대문 시장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치고 가면 되는데요. 밤 10시에서 한 12시 정도에 가면 거기 주변에 차들이 막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 사이 빈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그리고 그 중에 1년 정도는 거의 매일매일 12시쯤 남대문을 방문했는데요. 항상 그렇게 주차를 하던 도중에 2022년 12월쯤 딱 한 번 주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는 신세계백화점 주위에 하시되 항상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처음에 남대문에 딱 가면 호키아동복, 원아동복, 세로나, 부르댕, 크레용, 시티아이 등 동대문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크게 도매와 중도매 이렇게 두 군데에서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도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도매예요. 첫 거래 시 낱장으로 사입은 불가능하며 최소 구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처음에 도매와 중도매의 개념조차 몰라서 무조건 원도매처에 가서 최소 구매 수량 조건을 충족해서 사입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옷은 액세서리랑 단가부터 차이가 나서 투자금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사입했던 재고들은 아직 몇 가지나 저나 제 딸이 입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원도매처의 첫 사입 최소 수량은 가서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요. 신상마켓이라는 곳에 나와 있으니 그렇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대문을 다니던 도중 중도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키즈빌리지와 세로나 상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옷은 많이 없고 사장님들만 계셔서 처음에 뭐지? 하고 막 헤맸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친절하셨던 중도매 사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매 사장님들은 불친절하시다는 말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처음 가서 막 어리버리했을 때도 대부분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중도매라는 것은 원도매처의 옷들을 낱장으로 여러 가지 사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보였던 저에게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시도해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좋은 중도매 거래처였어요. 또 여러 원도매처들의 상품들을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딱 한 장만도 사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중도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이 있으니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리오더나 품절 또는 신상품 정보 전달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중도매에서도 원도매처에서 전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업이 느리다는 점이에요. 저는 원도매처에서 대부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물건이 밤 12시 반쯤 나왔었는데요. 원도매처에서 물건을 받고 중도매처로 넘어와야 하니 제가 당일 직접 픽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교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중도매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매는 원도매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대문에 있는 매장을 간다고 해서 내가 카카오스토리에서 봤던 그 옷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매처들 대부분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신상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상을 확인을 하니까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동복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카카오스토리 프로필을 미리 자신의 상호명으로 바꿔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일반 도매처와 중도매처 확실한 차이가 이해되셨을까요? 저는 원도매처와 중도매처 모두 거래를 했었고 많이 판매했던 그 상품은 원도매처와 거래를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주 거래처가
리오더도 심하지 않고 피드백이 정말 빠르고 심지어 친절하시기까지 한 그런 거래처를 만났어요. 아동복은 사이즈가 다양해서인지 리오더가 너무너무 심한데요. 이제는 고객님들도 아동복은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주시는 편이지만 어떤 옷은 판매했다가 리오더 때문에 취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할 때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재고를 두고 판매하지 않고 1대1 오더 시스템의 아동복 사업은 저의 판매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수량의 옷을 판매해보며 배운 점과 제가 한 가지 아이템만으로 아동복 판매를 성공시킨 방법을 정리해본 이번 영상.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아동복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복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